윤석열이 특검에 조사를 받으러 나가는 날입니다. 가슴이 선덕선덕 하시죠? 저희와 함께 그 얘기를 자세하게 오늘 나눠볼 시간입니다. 그래서 두 분을 모셨습니다. 신은규 변호사, 김태형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야, 그래요. 그 두 분 또 오랜만에 뵈니까 너무 좋습니다. 1시간 전에 뵙고. 네, 자주 뵙죠. 한 일주일 만에 뵙는 것 같고요. 저도 아까 6시간 전에 뵙고. 6시간 전에 아, 맞다. 뵙죠. 둘은 네. 또 어디 저기 불금쇼에서 뵙고. 예, 네. 자주 뵙습니다. 아니, 매불쇼죠. 매불쇼에서 그렇죠. 뵙고. 예. 그래요. 그래서 두 분이 일주일 동안 참 많은 이슈들을 보고 오셨잖아요. 그렇죠. 저희 사실은 뭐 이제 정해진 대본도 뭐 다 훌륭한 대본이 있지만 항상 이제 저희 두 분께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가장 관심 있는 게 뭡니까, 우리 두 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분들과는 좀 동떨어지게 좀 네. 뉴스 사각지대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아, 사각지대라고 하면은 설마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뭐 개혁신당의 아. 차기 당권 뭐 이런 그렇죠. 거 내지는 개혁신당의 차기 당권. 차기 당권 아무도 관심 없잖아요. 네. 그런 거죠. 사각지대에 관심이 많고. 아, 네. 그리고 이준석 의원 제명 동의 네. 청원에 대해서 네. 56만, 아. 아니 59만이죠 지금. 예, 한 69만 6천 60만이 아직 안 됐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좀 꾸준히 남들이 안 보는 뉴스지만 꼼꼼히 챙기고 있습니다. 아, 저는 요즘에 이제 국민의힘에서 어떤 헛소리들이 나오는가. 아. 헛소리가 나오면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스크래핑하는. 혹시 주진우 의원? 재미로. 뭐 주진우 의원 요즘 괜찮고. 핫하던데. 요즘에는 또 네. 그 심야 농성을 하시는 분이 또 계신다고. 아, 나경원 의원. 숙식농성. 숙식농성인지 예. 모르겠는데 네. 그 법사위원장 때문에 그런 철야 것 같아요. 농성. 네. 이런 게 그냥 사실 왜 하지라는 생각이 음. 좀 들어서 어떤 분이 하시는지 이런 거 좀 관심을. 국민의힘 요즘에 사람들 많이 관심이 없잖아요. 그거는 왜 하는지 알죠? 어떤 거? 전당대회 때문에 하는 아니 거죠. 뻔하죠. 나경원 의원 출마를 해야 되기 때문에 뻔한 거죠. 예, 철야 농성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김태형 기자는 뭐 당연히 특검 네. 취재하시느라고 네. 바쁘셔가지고 다른 이슈에 막 이렇게 크게 관심이 없죠? 아니 제가 네. 사회부 기자다 보니까 네. 이 남들이 안 보는 약간 이제 어디서 눈먼 돈을 누가 훔쳐가나 눈먼 돈을 누가 훔쳐가나? 네, 그런 것들 많이 취재하죠. 특히나 이제 방산비리나 아, 그런 것들. 방산 쪽을 요즘에 또 캐고 있어요. 아 우연찮게 네. 정말 이 눈먼 돈이 어디로 가는지가 딱 눈에 보여서 네. 열심히 취재하고 있습니다. 아니 눈먼 돈인데 그걸 어떻게 알아챘죠? 이 눈먼 돈이 네. 눈이 멀기 전에 걸렸어요. 아 그래요? 돈에 발이 달려 있었나요? 아, 돈에 발이 달려서 도망가는 게 보였나요? 다리가 발자국이 살짝 발자국. 꼬리가 보였군요. 그렇죠. 잡히죠 그러면. 잡히죠, 네. 잡히죠. 뭐 방산 얘기도 좋고 네. 뭐 이따가 이제 사각지대 얘기도 좀 예. 하고 제가 얘기했던 우리 심야 농성하시는 이 나경원 의원 얘기도 잠시 뒤에 저희가 좀 해보도록 하고 이게 뭐 저희가 뒤에 또 얘기를 하긴 하겠습니다만은 이게 나 어떻게 찍었는지 궁금하긴 한데 더 팩트라는 매체에서 네. 더 팩트라는 팩트. 매체에서요 이게 망원 카메라 이런 걸로 갖다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뭐랄까 김건희가 참외 씨 발라 먹는 거 같은 네. 그런 사진을 네. 아니 그 씨를 발라 먹는 것 같았어요. 발라서. 아니 왜 들고 그래? 그러니까 내가 뭐 붙여서 뭐라고 읽어야지. 했는데. 참외 씨 아니까 발라서 먹는다. 참외 씨를 발라 먹는 그렇죠. 씨 발라 먹는 거라고 다시 얘기하지만 그렇죠. 다른 분들이 참 오해를 하시네. 그렇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게 딱 봐도 참외 같거든요. 과일을 먹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참외 씨가 다 발려져 있는 그런 거를 먹는 것 같은 사진이 딱 찍혔거든요. 야. 근데 이거는 오늘 퇴원을 하고 네. 집에 가서 찍힌 사진이라 어. 저는 이거 사진 보고 굉장히 놀랐는데 네. 저희 그 제작진의 일각의 의견에 따르면 요거 일부러 노출을 했을 것이다. 이거를 네, 근데 저는 사실 좀 동의하기는 좀 어렵지만 이제 일부러 노출했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일부러 노출을 하기에는 더 팩트 사진팀이 네. 워낙 뻗치기를 오래 하시는 분들이라 네. 그래요? 그분들이 이제 차 세워놓고 한참 오랫동안 막 거기서 숙식을 하면서 기다리는 분들이라 네. 이게 이제 일부러 노출을 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아니 저도 비슷한 생각인 게 네. 네. 일부러 노출을 했을 때는 얻는 이익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 씨 발라서 지금 참외를 그 뭐 안 좋아하나 보죠? 그래서 그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과일 네. 부분만 지금 먹고 있는 그런 그렇지. 모습인데 네. 평온해 보이거든요. 굉장히 평온해 보이죠. 무슨 뭐 어디 휴양지 와가지고 이렇게
이게 한가롭게 과일을 먹는 모습처럼 보이기도 해요. 네. 이게 집이라는 얘기를 안 해주면 네. 어딘지는 모르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가롭게 과일 먹는 모습을 노출시켰을 때 네. 김건희 씨 쪽에서 얻는 이익이 없기 때문에 네. 전 이건 뭐 짜고 노출시켰다기보다는 네. 사진이 찍힌 거다. 좀 과일 먹는 게 찍힌 것 같습니다. 제가. 아. 그런데 이게 집 앞에 나무가 심어져 있어요. 이거 나무가 이제 있었나 나무가 있고 그 사이를 이렇게 야. 틈에 창에 있는 얼굴이 이렇게 딱 정확하게 찍힌 거잖아요. 요거는 들어오기 전에 각도 같은 것도 다 야, 일일이 맞겠죠. 재놓고 미리 포지션을 잡아놓고 찍었을 가능성이 이제 매우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이거 과일을 아프다며 네. 네. 아픈 사람이 과일까지 깎긴 힘들 거 아니에요. 아. 그럼 누가 깎아줬을까? 제가 응? 사랑으로? 내가 그냥 이 과일을 갖다가 응? 우리 자기가 아프면 자기 주려고 입에 딱 들어가게 알맞게 그지. 아. 씨를 딱 발라가지고 발라 응? 못 먹으니까. 그러지 않았겠어요? 아니 왜냐면 네. 오늘 또 화제였던 게 이 휠체어를 이렇게 밀고 아. 가잖아요. 네. 되게 가정적인 모습. 아 근데 그렇지. 저는 너무 놀란 게 이 윤석열 씨가 김건희 씨 뒤를 이렇게 밀고 가는 게 왜 네. 속보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게 속보인지도 잘 모르겠고 네. 그리고 중요한 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것마저도 쇼였을 것이다. 그렇죠. 사실 속보가 되려면 네. 그 윤석열 씨가 김건희 씨를 밀고 나오는 건 속보라기에는 약간 이제 좀 뉴스 값어치가 떨어지고 네. 윤석열 씨가 김건희 씨를 밀었으면 이렇게 밀어서 떨어졌으면 그게 이제 속보가 됐을 텐데 이거는 너무 이제 기사 가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제 저도 뭐 기사의 가치는 없는데 네. 예, 이렇게 휠체어를 끌고 나오면 화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거나 사랑이 필요한 거죠. 아니 뭐 사랑이 필요 그대 어깨 위에 그거 아시죠? 공익에 또르륵 올라가. 그치. 대통령님 좀 휴가 때 쉬셔야지 않겠습니까? 항상 일을 해야지. 하늘이 내려주신 그치. 우리 대통령. 아니 아무튼 네. 오늘은 퇴원부터 그래서 그 더 팩트의 사진 보도까지 굉장히 어떤 화제를 모았던 윤석열 김건희인데 네. 이거는 다 한편의 연출이자 쇼일 가능성이 근데 저는 질문이 있는데 네네 그 우울증으로 입원한 거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저도 그게 저도 궁금해요. 그 얘기를 하려고 네. 했어요 지금. 우울증으로 입원했는데 네. 왜 휠체어를 타고 나온 아니 거예요? 그리고 참외까지 들어서 지금 먹을 수 있는 네. 거동이 가능한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휠체어를 왜 탑니까? 다리가 뭐 부러진 것도 아니고 뭐 못 걷는 게 아닌데 그렇죠. 휠체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뭐 얘들 음식도 못 먹고 네. 뭐 완전히 그냥 기진맥진할 때 탈 수 있다고 좀 봐요. 그렇죠. 근데 참외도 먹을 수 있고 뭐 이렇게 거동이 가능한데 그럼 집에서는 그 휠체어를 안 타고 안 타죠. 뭐 어떻게 이동하느냐? 심지어 그 의문이 더팩트 남죠. 사진을 보면 윤석열 씨가 김건희 씨가 앉아있던 자리에 앉고 김건희 씨가 걸어 나가 딴 데 가는 장면도 찍혔어요. 그러니까 휠체어 안 이게 타도 되잖아. 제가 안 타도 보니까 되잖아요. 좀 멀쩡해 보인다 이거. 예, 멀쩡해 보여요, 솔직히. 멀쩡했기 때문에 네. 이게 뭐 저는 뭐 이제 이런 게 다 국민들의 어떤 반작용을 불러오지 않겠습니까? 네, 이거 보고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렇죠. 다 했다. 쇼고 다 구라였구나 네. 라는 판단이 이미 들 거예요. 뭐 휠체어도 그리고 뭐 저기 뭐야 휠체어도 그렇고 이 몸이 불편해가지고 더 회복이 필요하다라는 김건희 측의 의견이라는 것도 다 하나의 구라의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 최지우 변호사가 네네네. 오늘 이제 언론을 대상으로 한 얘기들 중에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특검에 이제 비공개 소환 요청을 했다는 그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네. 그리고 특검에서 소환 요청이 올 경우에는 일시장소 등을 협의에 응할 예정이다. 네. 라고 얘기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 음. 법규에 따른 정당한 소환 요청에 그거 이제 충실히 응할 것이다. 단서가 하나 들어가네요. 정당한 소환 요청. 네. 그러면 특검이 부르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정당한 소환 요청이거든요. 근데 어떤 요청을 해야지 정당하고 어떤 요청을 해야지 정당하지 않은 건지 네. 이분들 기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있죠. 지하 주차장을 이용시켜 줘야 이제 정당한 거죠. 사실상의 지하 수계죠. 지하 수계. 윤석열 룰에 의한. 근데 이분들 진짜 양심도 없는 게 윤석열 검찰총장 때 거의 뭐 사활을 걸고 한 집안을 풍비박산 내는데 그 풍비박산을 냈던 그 대상의 이름을 거론을 자꾸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오, 그래서 조국 때처럼 네. 조국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법령, 그러니까 비공개를 해달라. 근데 이건 진짜 속된 말로 요즘에 뭐 짜치다 뭐 이런 표현 많이 쓰는데 야 이게 말하는 족족 다 분노 게이지를 쌓아가죠. 분노 게이지를 쌓아가기도 하고 네. 너무 이게 한없이 가벼움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인간들은.
그래서 이 특검보가 계속 얘기하는 게 실은 이전에 있었던 직위들이 있잖아요. 검찰총장도 했었고 서울중앙지검장도 했었고 네. 대통령까지 했는데 그에 걸맞는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네. 얘기를 했는데 네. 그게 맞죠. 그렇죠. 우리 상식과도 맞고요. 그래요. 뭐 이제 김건희가 이러는 이유, 윤석열이 이러는 이유 등등 저희가 뒤에 더 자세하게 다뤄보기로 하고 특검 얘기하다 보면 뭐 자연스럽게 또 나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 김태형 기자 또 어렵게 모셨기 때문에 저희가 네. 특검 취재부터 좀 가볼 텐데 특검 요즘 어떻게 좀 돌아가고 있습니까? 조은석 특검이라든지 지금 이제 본인 출입하시는 게 내란 특검이죠? 네, 맞습니다. 네. 김건희 특검은 아직 현판 걸어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이나 뭐 내란 특검이나 아니면 이제 최장병 특검이나 그러니까 최해병이라고 표현하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최해병 특검, 최해병 특검이나 모두가 지금 다들 이제 시동을 걸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중에 네. 이제 내란 특검이 가장 빠른데 네. 내란 특검이 빠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검찰과 경찰이 그리고 공수처까지 경쟁하듯 수사를 했었고 그 네. 과정에서 이제 검찰이 일부 수사를 방해했다는 내용들까지 이미 나왔었기 때문에 네. 지금 나온 것만 가지고 해도 사실은 어렵지 않다고 전 봅니다. 다만 저는 이번에 이제 특검이 뭐를 좀 중점적으로 할 것 같냐 네. 생각을 해보면 저는 외환죄를 좀 중요히 다뤄보지 않을까. 특검에서 외환죄를 중시해서 다루겠다. 중하게. 왜냐하면 내란 특검은 이미 경찰과 공수처가 일부 수사를 해놓은 상태인데 외환죄는 거의 수사가 안 됐습니다. 근데 이 외환죄와 관련해서는 재밌는 얘기들이 꽤 있어요. 예를 들면 드론을 날렸었잖아요. 드론 날렸었죠. 네, 무인기를 날려가지고 북한에서 이거 남한 그 드론이다 주장도 했었는데 그때 이제 민주당에서 고발을 했어요. 네. 그럼 고발한 내용을 지금 이번 특검에서 다루게 될 겁니다. 네. 그리고 그와 함께 뭘 다루게 될 거냐? 아니 뭐 헬기도 사실 저고 드론 알게 하고 네. 병사들이 그때 그 헬기를 탔던 병사들조차도 군인들조차도 이거 왜 이러는 거지라고 의아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뭐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냐? 그 정보사 요원들이 네. 몽골에를 가요. 몽골에 가요, 몽골에. 네. 그러니까 개엄 한 10여일 전에 한겨레 단독 보도로 나왔던 건데 몽골에 가서 몽골 정부의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면서 북한 대사를 만나게 해달라라는 이제 요구를 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걸리지 않았나요? 몽골 정보기관에 걸려요. 그죠. 왜냐하면 이 정보사 요원들이 여행 비자를 받아가지고 들어갔었는데 자꾸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다 보니까 몽골에서 야 이거 너네 뭐야 하고 잡았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때 몽골로 파견을 가면서 네. 출장을 나가면서 냈던 네. 게 뭐였냐? 예. 대북 공작이었어요. 서류에.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정보사 직원, 그러니까 정보사 관계자들, 특히나 이제 문상호 정보사령관이라던가 네. 그 직계 이제 바로 그 출장을 갔던 요원들만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있을 텐데 네. 저는 아마 이번 이제 내란 사건을 수사하다 보면 네. 몽골 쪽의 관계자들이나 아니면 누군가를 통해서 이 요원들이 네. 정보사 요원들이 와서 북한을 어떤 이유로 만나게 해달라라는 얘기를 했을 거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네. 만약 그게 확인이 된다면 이건 어쨌든 외환죄의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보지 않을까 네. 이게 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외환죄가 성립되려면 좀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게 뭐 구성 이제 요건이. 구성 요건이라는 게 분명히 있어서 외국과 외국인과 뭐 통모해야 된다라든지 그렇죠. 그런 직접적인 어떤 증거를 찾아내기가 더 어렵겠죠. 왜냐하면 북한을 어렵죠. 조사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통모한다라는 거에 이제 들어맞아야 혐의 적용이 가능하고 아니면은 뭐 일반 뭐라고 하지? 그 외환죄 이적죄. 중에 일반 이적죄죠. 이적죄가 있죠. 네네. 그거는 우리 국가에 피해를 물리적인 피해를 줬을 때 성립이 가능한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 이적죄 같은 경우는 이제 군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손해를 끼쳤을 때 이제 이적죄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맞습니다. 징역으로 네네. 굉장히 강력하게 처벌을 합니다. 그래서 네. 저는 외환죄 관련된 부분은 수사가 당연히 필요하고 네. 방금 우리 앵커님 말씀해주신 대로 외환 유치는 이제 적국과 그러니까 북한과의 그런 통모가 필요해서 상당히 혐의 적용이 어려울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이적죄는 저는 반드시 적용이 가능해 보인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저는 이제 내란 특검이 수사가 전체 그림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군에서 그 협조했던 사람들, 주요 임무 수행자들을 제외하고는 네. 지금 내각에 있는 사람들,
또 안보실에 있었던 사람들, 비서실에 있었던 사람들, 또 경호처, 네. 내지는 국민의힘 사람들, 또 검찰에 있는 사람들, 이 큰 그림이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 이 큰 그림을 못 그렸다. 이게 아무래도 뭐 수사기관들이 그동안에는 좀 갈라져서 서로 하다 보니까 이 조각을 다 못 맞췄는데 이번 조은석 특검에서는 뭐 기간은 좀 짧습니다만은 그래도 특검이 통합적으로 운용이 되다 보니까 네. 하나의 이 내란과 외환의 큰 그림 요걸 좀 찾아내는 게 저는 그쵸. 급선무라고 보고 네. 이제 두 번째 시금석은 도대체 이 수사의 칼날을 저는 윤석열과 그 일당들에게 어디까지 저는 뻗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검찰의 비화폰을 썼던 심우정 네. 그리고 이진동 대검 차장 네. 그리고 뭐 대통령실에 있었던 검찰 출신이죠. 민정수석, 전 밀정수석이라고 부르는데 김주현. 김주현. 네. 여기를 수사를 들어갈 수 있느냐. 내지는 국민의힘의 추경호 이런 사람들까지 칼날을 들이대야 이게 내란의 큰 그림이 나오니까 그쵸. 그게 하나의 시금석인 것 같고요. 또 최근에 이제 공수처에서도 이첩을 한 걸로 알려져 있는 지기현 심우정 구속 취소 인용 결정과 관련된 즉시항고 포기 네. 요 결합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요것도 지금 공수처에서 지금 특검으로 넘겼거든요. 요것도 수사가 가능하냐? 그 사법부까지 들어가야 되거든요. 할 게 많네. 할 게 많죠. 네. 근데 여기까지 들어가야 저는 특검이 수사를 제대로 했다. 이게 박수를 쳐줄 수 있지. 예. 그거 안 하고 그냥 뭐 지금에 있었던 수사 우리가 다 뉴스나 그 여러 가지 기사를 통해서 접한 수준을 재확인하는 정도라면은 예. 이거는 꼬리 자르기 수사가 될 수밖에 없다. 아. 저는 좀 특검이 네. 이번에는 네. 전광석화처럼 네. 용기를 내서 네. 저는 정말 끝까지 뿌리를 파야 된다. 내란의 뿌리까지 파야 된다. 그렇죠. 저 그렇게 봅니다. 할 게 무지하게 무지 많네. 많습니다. 무지하게 그렇죠. 많네요. 무지 그러니까 많죠. 이제 뭐 시작 단계이긴 해가지고 저희가 뭐 더 자세하게 들어갈 이유는 없겠지만 어쨌든 뭐 지금 내란 특검의 주요 수사 대상인 윤석열과 관련된 이야기는 저희가 이제 뭐 필수적으로 좀 더 해봐야 되니까 내란 특검의 현재 상황 또 앞으로 또 어떤 것을 좀 주안점을 둬서 수사를 할지 외환죄에 대한 언급 그리고 이제 신인기 변호사가 정리해 주신 내용까지 저희가 좀 함께 해봤고 조은석 검사 어떤 사람이에요? 조은석 검사는 예전부터 이제 평가를 받던 게 네. 그 원조 서초동 편집국장이었잖아요. 큰 그림을 그리고 네. 그리고 그 대검 대변인을 하면서 예. 기자들에게 원조 이제 편집국장이라는 평을 들었던 예. 한동훈 이전에 네네. 그래서 이분이 큰 그림을 그릴 줄 아는 분이다라고 얘기를 다들 하세요. 아. 예, 예. 음. 큰 그림을 알아야 기자들한테 이제 뭘 줄지를 정할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일단 초반에는 다들 의심을 받았지만 네. 지금 수사하는 내용들만 좀 살펴보더라도 그 최근에 이제 특검보가 박지영 특검보가 네. 법불악이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법불하기. 예, 법은 그 권력에게 아부하지 않는다. 아. 요 얘기였는데 예, 예. 그거를 조은석 특검이 평소에 하는 얘기라고 합니다. 아, 근데 그거는 왜 이렇게 네. 검사들이 좋아하죠? 이원석 검찰총장도 법불, 악위, 법불. 수사는 수사, 네. 인사는 인사. 이러더니만 그냥 집에 가셨죠. 그 7초간의 침묵도 있었죠. 최종하기 아니 침묵도 있었지. 법불악이라고 얘기했던 게 그때입니다. 법불악이. 그 김건희. 김건희 황제조사했을 때. 네, 맞아요. 그러니까 법이 이렇게 그 권력자한테 아부를 떨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네. 글쎄요 본인이 검찰총장이었는데 아무튼 이번 특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르지 않을까라는 전 생각을 합니다. 그 법불하기 표현을 썼지만 이원석 같이 물러터지지는 않을 거다. 그럼요. 라는 말씀이시고. 아니 근데 이제 조은석 검사는 이제 검사장까지 하셨는데 이분은 사실 윤석열하고는 좀 대척점에 있었던 검사인 건 맞죠. 네. 물론 뭐 수사 스타일이나 뭐 특수부 출신의 그런 여러 가지 성향은 뭐 비슷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이 정치적으로나 여러 가지 그동안에 걸어왔던 노선에 있어서만큼은 윤석열과 뭐 좀 경쟁하는 내지는 좀 대척점에 있었던 관계였고 또 최근에도 그 감사위원 하면서도 윤석열 정부랑 계속 부딪혔던 분이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저는 뭐 조은석 특검에 대해서도 아예 뭐 검찰 출신이니까 서로 뭐 짜고 칠 수도 있고 또 손이 뭐 안으로 굽으니까 뭐 검사들끼리 뭐 카르텔 또 작동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할 수도 전 있다고 보는데 예, 예. 그래도 현재까지 해오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래도 좀 정상적인 특검의 모습을 많이 띠고 있다. 근데 아까 그렇죠. 제가 얘기한 기준 검찰 내지는 큰 그림 사법부까지도 수사를 해내야 네. 전 그래야 조은석 특검도 박수 받을 수 있다. 저 이렇게 봅니다. 예. 그리고 아직 특검들이 뭐 고검에 들어가 있는 특검도 있고 외부에 있는 특검도 있지만 그 검찰 내부망 그 킥스라고 하죠. 네. 예, 그거를 지금 안 쓰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쓰고 나면 이제 문제점이 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과거에 이제 특검들을 살펴보면 정말 열심히 수사하는 검사들이 있었거든요. 네. 정말 열심히 수사하는 검사들이 정말 열심히 밀정짓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특검한테 보고하기 전에 이제 대검에 보고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네. 그런 어떤 사전의 정보를 유출하는 거를 좀 막으려고 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검찰 내부망을 좀 안 쓰려고 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특검이 그러니까 검찰 상황을 잘 알고 있네요. 그러면. 이미 그 검찰 짬밥이 하루 이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네. 너무 잘 알아서 이제 그런 모습까지 이제 보여진다는 말씀이시고, 그러니까 이제 그 제가 조은석이 어떤 사람인지 김태형 기자에게 물어본 이유는 결이 비슷하다는 소문이 많이 나 있으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이나 조은석이나 조은석도 윤석열을 잘 알고 윤석열도 조은석을 잘 아니까 서로 지금 이제 바둑두는 이제 모양새처럼 언론이 좀 비추고 있긴 한데 강한 그립과 주도권은 어쨌든 특검 쪽이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지하 주차장에서 뭐 대기 타봐야 어차피 네. 출석 불응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내일 이제 그림은 뻔해요. 그렇죠. 들어와서 잠깐 대기 타다가 출석 불응이라는 소리 듣고 싶지 않아서 또 체포영장을 나오면 안 되니까 걸어서 어쨌든 특검 조사에 응하는 윤석열의 모습을 공개 소환 모습을 보게 되지 않을까. 심지어 내일 기자실, 그러니까 고검으로 출석을 하는 거잖아요. 네네. 고검 기자실에 있는 기자들도 못 나와요. 윤석열 들어갈 때까지. 그리고 나중에 나올 때도 기자실 갇혀 있어야 돼요. 저 잘 이해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취재하는, 네. 그러니까 풀을 하는 기자들, 카메라 기자들 예. 외에 나머지 전체 기자들은 못 들어오게 돼 있어요. 못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네. 그러니까 풀단에서 대표 기자가 가서 윤석열한테 마이크를 들이미는 건 하는데 그것까지는 할 수 있는 거죠. 다른 기자들은 다 기자실에 있는 거고 그렇죠. 못 나오는 거죠. 영상하고 사진 촬영들은 다 한다는 거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황인 거죠. 일반적인 상황이고. 왜 못 나와요? 나오면 되지. 약간 지금 뭐 어떤 위험한 상황 뭐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거 아닌가. 그 경호와 관련된 경호 내용인 것 때문에?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잘 이해는 안 되는데. 아니, 박근혜 대통령 때도 똑같은 파면당한 대통령인데 그때 기자들 저는 많이 나와 있었던 것 같은데. 저도 그렇게 중앙지검 기억을 앞에? 하는데. 그러니까 네. 이게 그런 거예요. 왜 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 됩니까? 그러니까 약간 그런 한번 겁니다. 그러니까 살펴봐야겠죠, 일단은. 윤석열이 법원에 갈 때 보면은 양 옆에서 따라붙는 대표 기자들 한두 명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모양 그대로인 거예요. 촤라락 해가지고 마이크 붙여놓고 풀단 대표로 가가지고 인터뷰 딴단 말이에요. 그거 이제 공동 소유하는 개념으로 알아서들 이제 합의를 하는데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굳이 안 그래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윤석열이라는 인물 때문에 얼마나 그 사람들이 과격해졌는지를 저는 봐서 네. 오히려 경호와 관련해서는 차라리 조사를 받는 그 과정에서 잡음이 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는 네.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저는 봐요. 네. 왜냐면 보세요. 그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지금 꼼수를 부리려고. 그러니까 이게 그 제가 방금 전에 조은석 특검을 서초동 편집국장이라고 얘기한 이유가 네. 지금 윤석열 측이 그간 언론 플레이 굉장히 잘해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궤변이었지만 예. 언론 플레이를 잘해서 예. 수사기관이 좀 불편하게 만들어 왔어요. 네. 근데 오히려 지금은 특검이 먼저 선수를 쳐서 윤석열 쪽을 불편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언론 플레이는 전혀 안 먹히지 않는 거고 그럼 윤석열이 다음에 선택할 수 있는 건 무엇인가? 네. 조사를 안 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정들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그런 조치를 하는 거 아닌가? 오히려 더 머리를 한 번 더 쓴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특검팀이. 봅니다. 네. 지하 주차장은 왜 이렇게 집착하는 것 같습니까? 그 지하 주차장으로 가면 안 보이잖아요. 네, 거기 와가지고 대우를 하거든요. 그 원래 조사받을 때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의 좀 호의적인 증인이라던가 참고인은 그 와서 수사관이 굉장히 정중하게 보시고 심지어 밖에 차 몰고 나와갖고 데려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호의를 받고 싶다는 거죠. 근데 네. 특혜는 없다. 네. 예. 이미 끝났어요. 제가 네. 보니까 이거는 이제 끝난 문제고, 우리 신인규 변호사께서 예상하시기엔 어땠습니까? 내일의 어떤 그림을 왜 또 그려보면 아까 제가 예상한 대로 될까요? 뭐 저는 일단은 지하 주차장에 집착을 했던 윤석열 피고인에 대해 가지고 결국엔 특검이 이제 협조하지 않고 원칙대로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지하 주차장은 뭐 폐쇄하겠다 이런 이제 제가 이미 뭐 본것 다 같아요. 샷도 내려놓은 것 같아요. 네, 그럼 네. 지하로는 못 들어가겠죠. 네, 못 들어가죠. 내려갔다가. 그러면 이제 본인이 선택을 해야 될 텐데 그렇다고 만약에 돌아간다. 네. 그럼 그건 누가 봐도 출석 불응이죠. 그럼요, 그거를 그럼요. 뭐 재판부에서도 봐줄 이유가 전혀 없고요. 오히려 지난번에 체포영장 안 내준 거에 대한 비난에 더해서 네. 훨씬 더 많은 비난을 법원에다가 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럼 돌아가면 영장이 무조건 나온다. 그걸 알잖아요. 무조건이죠. 네. 그렇다면 윤석열 입장에서는
영장 나와서 끌려가는 것보다는 네. 그냥 오늘 여기까지 왔는데 그럼 가서 묵비권이나 행사하고 네. 그러고 돌아가는 게 더 영장을 막을 수 있고 불구속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겠다라는 또 머리가 돌아갈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다면 내일 윤석열이가 아마 지하주차장 못 들어가면 나와서 차를 돌려대서 이제 내리겠죠. 네. 내려서 올라간다. 해가지고 이제 올라갈 텐데 그때 아마 네. 풀당그 기자들이 붙어가지고 그렇죠. 질문을 아마 이렇게 하겠죠. 질문을 하면 이제 그 얘기를 하겠죠. 아 좀 비켜 보세요. 저 안 보이잖아. 저 윤석열! 윤호개인 나왔는데 윤석열! 한 30명 나올 걸로 봅니다. 전. 아, 그거 좀 네. 나와주세요. 안 보이니까. 아, 좀 나와달라고. 좀 보게. 아, 좀 보게. 아, 내 이름 부르는 거 좀 보게 나와달라고. 어디 기자야? 그 국민들도 봐야지. 네. 나와달라고. 같이 봐요. 근데- 윤호개인과. 아, 윤석열 좀 매시게요. 근데 내일은 가서 묵비권 행사 못 합니다. 왜냐면 아니, 본인들도 안 한다고 하긴 했는데 안 한다고 왜 했잖아요. 못합니까? 안 한다고 했죠. 그 법원에서도 와서 성실히 조사에 응하겠다고 얘기했고 그렇죠, 예. 윤석열 측에서도 조사를 제대로 성실히 응하겠다고 얘기했고 특검이 뭐라고 했냐면 조사 상황 우리가 실시간으로 공개하겠다고 얘기했거든요. 호호. 그러면 묵비권 행사하는 순간부터 이제 야 조사 안 받는다 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변호사님 그게 궁금한 거 있어요. 묵비권은 피의자의 권리잖아요. 헌법이 보장한 권리죠. 헌법 보장 권리인데 윤석열이 묵비권을 쓰지 않고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했지만 그거 믿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또 묵비권을 만약에 써요. 쓰면 그것이 구속영장, 체포영장을 청구할 명분이 됩니까? 아니 근데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데에는 요건은 아니고 그 이제 소환불응일 때 체포영장이 나오는 거니까 묵비권 쓰는 거를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네. 그거는 뭐 피의자의 건 방어권의 한 일종이니까. 근데 네. 이제 비난은 받겠죠. 국민들 엄청 입장에서는 받겠죠. 조사에 네. 협조하지 않는다라는 비판을 이제 감수하고 해야 되는 건데 결국에는 그렇게 되면 조사의 실익이 또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결국에는 불러서 네. 뭐 말을 안 하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특검 입장에서는 이제 구속영장으로 이제 전환해서 고려해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이제 구속영장을 검토를 하겠죠. 그래서 구속영장으로 들어가면 이제 본인이 지금처럼 자연인 신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과 네네. 이제는 어떤 특혜도 없이 네. 이제 들어가서 본인이 구치소 안에서 생활을 하면서 조사받는 건 또 다르기 때문에 네. 뭐 일부 또 저항을 하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럼 검찰 입장에서 아니 그 특검 입장에서는 이제는 뭐 윤석열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으로 전환을 해서 더 봐줄 거 없다. 그냥 네. 구속 상태로 수사하겠다. 근데 들어가면 영원히 못 나와요 이제는. 그렇죠. 이제 못 나오죠. 어? 세상과의 이별. 아니, 그 마지막. 들어간다라는 게 구속되면. 구속되면. 그러니까 나와요, 이제. 아니 윤석열을 불러서 물어볼 게 사실 뭐가 더 남았나 싶어요 저는. 사실 물어봐도 뭐 별로 그렇게 큰 도움은 안 돼. 네. 그리고 헛소리 할 거예요. 헛소리 할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뭐 들으시는 분들 중에 안 좋아하실 수도 있지만 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때 이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헌법상의 권리를 가지고 자기가 이제 수사기관에서도 묵비권 행사하고 재판에서도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모든 언론이 그냥 진짜 막 가루를 만들었어요. 진짜 가루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윤석열의 경우에는 본인이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고 열심히 조사에 응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조사를 안 받고 이렇게 묵비권을 행사하게 되면 완전히 그 조국의 부메랑인 거죠. 언론에 때려 맞고 법원에서도 뭐야 조사 제대로 받는다며 너 왜 안 받아? 괘씸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죠, 그렇죠. 어쨌든 우리 김태형 기자도 사실은 내일 윤석열이 지발로 나와가지고 어쨌든 고검에 들어갈 거라고는 뭐 예상이 되시는 거니까 별다른 이견 없으시잖아요. 없죠. 차에서 안 내리고 그냥 집으로 가는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 아 그러면 이제 굉장히 재밌는 현상 발생하죠. 바로 영장 발부하니까 바로 이제 영장 청구하니까 이제 영장 집행하러 이제 아크로비스타 들어가야죠. 그냥 집에 갔으면 좋겠는데. 자, 근데 뭐 그걸 떠나서 그러면 들어갑니다. 자, 우리 저 퍼즐 좀 맞춰보려고 들어갑니다. 야간 조사 합니까? 야간 조사까지도 본인들이 받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아, 근데 또 안 할 수도 있잖아. 그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9시가 아니라 10시에 출석해야 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예. 저는 조사로 들어갔다가 바로 건강상의 문제 얘기할 거라고 봅니다. 아, 진짜로요? 네. 진짜 그거 너무 좀 그렇다. 얼마 안 가서 예. 저는 이제 점심 때쯤 돼서 예. 건강상의 문제 얘기할 거라고 봅니다. 아, 정말 미쳤다. 그렇게까지 하면 정말 구질구질한 건데요. 구질구질하면 끝인데. 야, 혹시 그것도 있습니까? 긴급 체포의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뭐 긴급 체포까지는 뭐 네. 굳이 어차피 긴급 체포를 해도 사후적으로 또 영장을 발부를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긴급 체포를 통해서 인신을 구속하기보다는 일단은 지금은 소환에 응했기 때문에 네. 내일 응한다고 한다면은 돌려보내고 저는 한두 차례 더 불러서. 조사를 하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아마 좀 성숙이 됐다 싶을 때는 네. 전 구속영장을 바로 청구를 하지 않을까. 아. 그럼 이제
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러 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보통 이제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장면이 그 영장 실질 심사, 이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이제 법원에 정해진 날짜에 이제 또 나가야 돼요. 나가서 이제 영장 전담 판사 앞에서 신문을 받고 그리고 이제 그날 이제 구치소 가서 대기를 하면서 영장 발부를 이제 기다리는 이제 그 과정으로 좀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근데 이게 지금에 와서는 뭐 긴급 체포도 고려를 안 해보는 건 아닌데 제 생각에는 일단은 조사에 응하고 하면 또 특검 입장에서는 좀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같이 병행해서 고려를 좀 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그쵸. 저는 구속영장으로 바로 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뭐 여러 가지 그 상상의 퍼즐들과 조각들을 저희가 이제 함께 맞춰보는 겁니다. 소설 쓰는 건데 내일 어떻게 될 것 같다라는 그 전망을 함께 해드리는 건데요. 저희 구독자분 중에 재밌는 댓글 주신 분이 계시네. 내일 놀랍게 차에서 내렸는데 김건희가 같이 내려요. 그래서 김건희가 윤석열이 탄 휠체어를 밀어주는 거 아니냐고. 아, 오늘은 또 공수교대입니까? 아, 그렇게 할 거면 아크로빅탑부터 밀고 와야죠. 근데 죄송한데 안 밀어질 거. 아, 김건희가 안 이거 밀려? 못 밀 것 같아. 안 밀려. 막 짜증 낼 것 같아. 아 오빠 이거 뭐야? 아 오빠 그냥 차 일어나. 일어나 차라리 내가 일어나. 걸어서 가. 일어나 가봐 일어나봐 이렇게 할 거야. 일어나봐. 예, 그런 얘기들이 또 나오고 있고요. 재밌는 장면이네요. 예. 혹시 토요일에 불렀는데 네. 뭐 우리가 막 긴급 체포 구속영장 다 얘기했잖아요. 더 이상 윤석열 수사가 뉴스가 되지 않게 만들겠다. 이거 이제 특검보가 한 얘기잖아요. 토요일에 불렀습니다. 일요일에 또 부를까요?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니 왜 매일 부른다고 했잖아. 매일 조사할 그 의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일요일은 안 부를 것 같다. 아, 일단은 봐야죠. 내일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봐야지. 그래요? 일요일에 부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니까요, 지금은. 네, 요즘 상상이 좀 많이 게을러지신 거 아닙니까? 아, 게을렀죠. 아니 근데 지금 어쨌든 특검이 가장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예. 어쨌든 윤석열이를 지금 불구속 상태로 이게 재판도 받고 있고 네. 불구속 상태로 특검을 진행한다는 건 국민들이 용납할 수가 없어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이 사법부의 태도가 네. 뭐 영장에 좀 적극적인 태도라기보다는 네. 이번에 체포영장도 기각하고 상당히 좀 미온적이거나 그 네. 조희대 대법원 체제하에서 상당히 좀 소극적인 태도들을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최대한 준비를 좀 더 꼼꼼하게 해가지고 네. 저는 이번에 이제 특검에서 영장을 청구할 때는 반드시 집행되도록 저는 이제 그 부분에 가장 신경을 좀 많이 쓸 것 같고 예. 빨리 하루속히 신병을 확보하는 부분 전 이게 가장 지금 시급하다고 봅니다. 예. 근데 특검에서. 혹시 그 우리가 저도 이거 뭐 다른 정치인 분께 들었던 얘기지만 보통 이제 조사로 들어가면은 이제 인정신문을 하잖아요. 그렇죠. 할까요? 하죠. 오. 당연히 하죠. 그러면은 네. 아주 그 전직 대통령이 시조는 안 할 거예요. 그런 건 안 하잖아요. 직업이 뭐죠? 그러면 이제 뭐죠? 그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하는 과정에서도 기선제압이 필요하니까 제가 좋은석이면 그 윤석열 씨한테 이름, 주소, 종교, 당적, 당적 국민의힘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면 윤석열은 반말로 얘기합니까? 존댓말로 얘기합니까? 존댓말로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는? 변호사가 얘기하겠죠, 근데. 몇몇 변호인도 이제 도와는 주겠지만 근데 그 서로 기싸움 같은 거는 원래 하고 보통 그 가장 회자되는 게 이제 그런 좀 소위 말하는 이런 화이트 칼라 범죄자들 이거 왔을 때 이런 거 잘 못 견디거든요. 네. 그래서 뭐 식사는 좀 하셨습니까? 이렇게 약간 좀 긁는 얼르고 달라는? 네, 약간 그런 것들도 많이 있고 해서 저는 네. 지금도 사실 특검이 시작된 이래로 네. 특검과 윤석열은 둘 다 이제 수사를 잘 아는 쪽이기 때문에 삿바 싸움은 이미 시작이 됐고 뭐 그렇죠. 이번에도 지하주차장 이게 뭐 시덥지 않은 논쟁인 건 맞는데 맞아요. 다 여기에는 이제 숨은 함의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의 이런 기선제압을 위한 서로의 기싸움도 있는 거라서 아마 이제 조사에 들어가면 특검도 뭐 특검이 바로 내려오진 않을 것 같고요. 특검보들이나 또 수사팀장 뭐 부장검사급들이 와서 할 텐데 네. 아마 그분들이 또 수사 실무 경험이 많고 예. 요런 화이트 칼라들 어떻게 잡는지는 잘 알 거기 때문에 아마 좀 윤석열이 내일은 좀 많이 긁힐 수가 있다. 네. 야, 근데 긁혀서 이제 이성을 잃을 수가 있는 거죠. 이성을 상실해가지고 네. 뭐 이제 원래 그 윤석열하고 이런 거 안 조은석- 당해봤거든. 그렇죠, 그렇죠. 막 그러니까 그동안 경로하면은 막 정리됐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는 그게 안 통해. 아니 이명박 때나 뭐 네. 이전에 윤석열이 수사할 때는 이런 게 뭐가 있었습니까? 나와 이거였죠. 그렇죠. 저는 근데 내일 사실 방금 전에 우리 한번 지나간 얘기지만 그 차 문 열고 안 나오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 붕짜자 붕짜. 예. 그러니까 그 지하 주차장 입구에서 예. 그냥 계속 대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 이제 이게 불응이죠. 그걸 이제 소환 불응이죠. 수사 불응으로 여겨서 소환 불응이지. 그 즉시 이제 영장 청구하는 걸로. 그렇게 되겠죠? 네. 한 1시간 정도 기다리고 네. 이거는 불응이다라고 이제 발표하면서 바로 영장 청구하겠죠. 네. 법원. 아마 이제 그 막 보도 채널하고 종편 채널에서 일일이 이제 특보 상황을 보여주면서 계속 그 윤석열이 탄 카니발만 비춰주거나 아니면 그냥 고검의 이 어떤 전경 정도 네. 뭐 이렇게 뭐 드론 같은 거 띄워가지고 그 정도만 그리고 보여주는 자막 이렇게 걸- 나오겠죠. 윤석열 네. 특검팀 기싸움 중 말이죠. 식으로. 윤석열 아직 저기 아직 차량에서 내리지. 내리지 않아. 탑승 중 대기 뭐 이렇게. 특검팀과 변호인 간 현재 협의 중 뭐 이런 거 나가겠죠. 아. 이걸 한 시간 동안 나가는 거 아니야 진짜? 아, 근데 이거를 기싸움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아니지만 언론은 그렇게 표현할 것 같다는 거. 언론. 그 윤석열의 생떼라고 동아일보가 얘기했던데 아니 생때가 맞죠. 생떼가 맞죠? 생때가 맞죠. 그건 맞게 보는 건데 네. 이제 뭐 예를 들면 VS 보도 있잖아요. 네. 네, 그거는 이제 맞지 않죠. 그러니까 그거는 피의자와 이렇게 격을 같이 하는 부분이니까. 그렇죠. 근데 레거시에서 좋아하는 이제 보도 태도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대립적으로 이런 거를 좀 싸움 붙이는 걸 좋아하니까 물론 그 싸움의 대상은 아니에요. 법과 원칙의 대상이고 불응하면 뭐 바로 그냥 법과 원칙대로 영장 청구하는 게 네. 맞으니까 전 이번 특검이 그렇게 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야, 그렇지. 항상 윤석열 씨는 제 상상력을 뛰어넘는 사람이라 예, 제 예. 상상을 어디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 그건 맞아요. 예, 네. 저도 그 상상 그 이상을 보여주니까. 네. 특검이 뭐 질문지를 엄청 많이 준비했다면서요. 그렇죠. 그런 보도가 이미 나왔는데 내일은 뭐를 중점으로 물어본다라고 합니까? 중점적으로 물어보는 내용이 내란 국무회의 뭐 이런 거를 중점적으로 두고 질문지를 꾸렸다라는 얘기는 제가 봤는데. 일단은 나와 있는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물어보겠죠.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것이고 네네. 윤석열의 입을 통해서 좀 확인을 하려는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니 내일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국무회의 부분도 당연히 뭐 조사 대상에 들어가겠지만 결국에는 윤석열이가 그 동안에 늘 부인해 왔던 거. 그러니까 계엄에 대한 정당성을 아마 얘기를 많이 할 텐데 그 계엄 자체가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계엄이 아니라 그렇죠. 위헌 불법적인 계엄. 예를 들어 군을 갖다가 국회로 진입을 시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최종 권한자, 최종 지시권자가 윤석열이라는 거는 삼척동자도 다 알아요. 근데 그걸 지금 계속 부인하면서 부하들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고 있기 때문에 예. 아마 거기에 대한 진술을 특검은 받으려고 아마 노력을 많이 할 것이다. 이 계엄의 주체.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이 주범이고 몸통이다라는 사실을 좀 밝히기 위해서 네. 집중적으로 좀 물어볼 것 같습니다. 육하원 측도 당연히 알아야 되겠지만 이 계엄을 언제부터 모의했냐. 준비하고 모의하고 또 누구에게 어떤 지시를 했고 국무회의 당시 상황이 어땠고 실제 12월 3일에 어땠는지 등등의 뭐 지금 막 생각해도 굉장히 많을 것 같긴 한데. 그렇죠. 그게 곽종근 사령관이 얘기했던 계엄의 동기도 좀 수사해 네. 봐야 된다 얘기했던 것도 그렇죠. 그 부분도 이제 규명이 다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태까지 이제 조사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윤석열의 입을 통해서 받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다 검찰에서 특수본에서 조사했던 내용이나 공소장에 담긴 내용을 토대로 해서 그걸 기반으로 하고 플러스 알파를 특검이 조사한 것. 그렇죠. 네. 그리고 특검에서는 일단은 그 노상원 수첩도 굉장히 중점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노상원. 네. 근데 이 노상원이라는 사람을 윤석열 씨는 모른다. 네? 모른다라고 해왔거든요, 여태까지. 근데 이제 노상원 수첩과 그 수첩 문건들 내용에는 예.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부터 예.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 뭐 플랜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 뭐 오물풍선부터 그러니까 지금까지 실행이 되어온 여러 상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윤석열 씨가 노상원 씨를 모른다고 얘기하는 것을 특검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러니까 이미 노상원이 윤석열을 만났다, 김용현과 함께 만났다, 그리고 윤석열과 관련된 자랑을 늘어놓는 것을 노상원을 만난 군인들이 증언을 한 내용이 이미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겠죠. 그거 확인도 할 거고. 예. 그리고 비화폰을 왜 민간인한테 줬는지도 전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뭐 그건 있다고 필요하죠. 네. 매우 필요하죠. 할 게 많네요. 많죠. 네. 심지어 질문지 분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정확하게 특검 쪽에서도 내용을 전부 다 밝히거나 브리핑을 할 수는 없다라고 할 정도라고 하니까 맞습니다. 네. 이러면 야간 조사 가겠는데요. 저는 영상 녹화도 이번에 할까 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면 영상 녹화라는 게 이제 피의자가 원치 않으면 안 해도 되잖아요. 안 해도 되죠. 예. 근데 이 조사를 할 때 영상 녹화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피의자의 태도 그리고 그러니까 검사들의 방어권을 위해서 그러니까 검사도 수사하다 보면 예. 공격을 당할 때가 있거든요. 네. 이 검사가 강압적으로 수사했다느니 뭐 여러 내용들이 나올 게 뻔하니까 아. 네.
그래서 과거부터 영상 녹화를 하라는 거는 예. 그 조사하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검사 자체의 보호를 위해서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약간 뒤바뀐 거죠. 일반적으로 피의자를 인권을 위해서. 피의자의 인권을 위해서 수사기관으로부터 뭔가 강압적인 뭐 어떤 언변을 들었다든지 아니면 뭐 회유를 당했다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녹화를 하는 건데 마찬가지죠. 그것도 이거는- 똑같은 거죠. 네. 그것도 똑같은 건데 똑같은 거죠. 이번에는 윤석열이 네, 어떻게 할지 그 태도가 어떨지도 사실은 국민들의 관심사고 알 권리가 보장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아 그렇죠. 네. 아 그러면 실제 윤석열이 이 녹화 녹음에 동의하는지 하지 않는지 그 부분도 전 너무 관심사입니다. 역시 취재 기자라 관심사가 예. 남다르구만요. 예리하시구만요. 궁금하잖아요. 예, 조사실에 영상 녹화를 위한 장비도 다 당연히 있어요? 갖춰져 네, 있다고 있죠. 하고요. 윤석열이 동의하면 오후 9시 이후 심야 조사와 영상 녹화 조사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과연 이런 거 하나하나 어떻게 또 선택해 갈지 굉장히 궁금해지긴 하네요. 예, 아이고 참. 내일이 또 풍성해질 것 같습니다. 내일 하루 종일 여러분들 스마트폰이 속보 알림으로 시끄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뭐 저기 노상원 추가 기소한 건 뭐 너무 당연한 일이고, 그렇죠. 그죠? 그렇죠. 이건 뭐 따로 뭐 깊게 짚지는 않겠지만. 그리고 아마 이제 네. 내일 다 조사에 뭐 할지 아니면 나눠서 할지는 잘 그거는 좀 특검이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결국에는 내란과 관련된 전체적인 얘기도 해야 되는 거고 네. 그 이후에 있었던 이제 결국에는 뭐 체포 불응이라든지 그쵸. 뭐 경호처를 동원한 뭐 사병화 논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또 범죄 혐의도 또 다 수사를 해봐야 되는 거고 예. 또 그 내각과 관련된 부분도 규명해야 될 게 많아요. 그렇죠. 한덕수 뭐 예를 들어 그 지금 송미령 장관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증언을 좀 했다고는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네. 그날의 밤에 있었던 국무회의 모습이라든지 뭐 지금 거기다 이제 좀 더 열어놓고 간다고 한다면은 이 계엄의 또 배후 네. 그게 이제 우리가 의심하는 것도 김건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아마 내일 뭐 시간적으로는 매우 좀 빠듯할 거라고 좀 보여지고 아마 뭐 심야 조사를 동의하든 안 하든 간에 네. 아마 추가 소환은 좀 불가피하다 저렇게 예. 봅니다. 예. 근데 요 대목은 조금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노상원 얘기는 저도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일단은 지금 추가 기소된 가장 큰 이유는 일단은 만기로 보석이 되면 안 되니까요. 네. 만기로 보석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구속영장 추가 기소해서 구속을 재연장을 시키는 방향인데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네요. 노상원은 직위원 재판부가 알선수재로 구속을 하면 된다. 그러니까 노상원이 5월 16일에 알선수재로 기소된 게 있어서 추가 기소를 하지 않더라도 구속 기간을 연장해서 6개월 더 구속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제 이런 해설을 주셨는데, 요거는 이제 법적으로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글쎄요, 이거는 제가 지금 뭐 여기서는 처음 보는데 네. 결국에는 지금 알선수재로 추가 기소가 아니라 그 전에 지금 기소가 돼 있다는 얘기 아닌가요, 이거는? 그러면은 이게 이미 5월 16일에? 예, 5월 16일에 이게 기소가 돼 있다라고 한다면 이미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구속영장이 가능해요? 이런 그러니까- 경우는 굉장히 좀 이례적이긴 아니 한데 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가 됐고 지금 추가 기소가 된 거죠? 네, 지금? 그리고 내란 혐의 외에도 부정선거 수사단 구성 과정에서 네. 군사정보 수집 혐의 네. 추가로 돼서 네. 지금 특검에서는 이제 구속 연장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추가 기소권으로 그렇죠. 구속을 연장할 그렇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까지는 굳이 뭐 검토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좀 이례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또 5월 16일에 이미 기소가 지금 돼 있다는 거라서 그러니까 앞에 지금 김태형 기자가 말씀해주신 네. 건으로 이제 추가 기소가 된 것이고, 그렇죠. 네. 개인정보 박은정 의원이 보호법이니까. 따로 따지신 알선 수재의 경우에는 이미 5월 16일에 기소가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만약에 박은정 의원 말대로 한다고만 한다면은 네. 나중에 가서 또 절차 위반에 관한 또 시비가 걸릴 수가 좀 있기 때문에 네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가 기소권이 있고 추가 기소를 했다고 하니까 그걸 기반으로 해서 영장을 발부받는 게 가장 무리가 없고 깔끔하게 되는 거죠. 네. 절차적 위반이 없이. 요 대목은 여기서 좀 정리해 보기도 하고. 네. 자, 그리고 요거는 우리 김태형 기자의 네. 전공 과목인데. 마음의 고민. 마음이 고요.
마음의 고향 네. 버스. 예, 버스. 뉴스버스가 네. 단독 보도한 야, 기사 좀 가도 괜찮을까요? 아, 괜찮죠. 김태형 기자. 부릉부릉, 부릉부릉. 부릉부릉한가요? 시동 좀 걸어도 돼요. 아, 부릉한다고요? 아니, 요거는 전 부릉한다고요. 제가 부릉한다고요? 부릉부릉하는 게 아니고 죄송합니다. 거듭 부릉. 거듭 부릉. 거듭 부릉이었나요? 아니 아닙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뉴스버스에서 보도가 나오면 잘 챙겨봐요. 네. 근데 뭐 어쨌든 김만배 누나가 윤석열 부친의 집을 매입을 했다. 그리고 네. 실제 돈 뭐 김만배가 낸 거 아니냐. 이거 뭐 몇 년간 사실 아, 심지어 제가 2023년 5월에 네. 보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요. 그때 네. 이제 보도를 해서 김만배 씨의 누나가 집을 산 거지만 네. 돈은 김만배 씨가 됐다. 네. 이제 보도를 했었는데 예. 요 오늘자 이제 뉴스버스의 보도는 네. 어떤 내용이냐면 네. 2019년에 이제 윤석열 씨의 아버지 집이라는 것을 네. 김만배 씨가 사전에 알았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이 추가가 된 겁니다. 새로운 뉴스인 건데 네. 왜냐하면 이제 윤석열 씨의 여동생과 그리고 김만배 씨의 누나가 예. 아는 사이예요. 아는 사이인데 윤석열 씨의 여동생이 네. 김만배 씨의 누나한테 우리 아버지 집이 잘 안 팔려 라고 얘기한 이후에 이 집을 샀다는 거예요. 좀 더 업데이트가 됐군요. 업데이트가 된 겁니다. 근데 진짜 본인 기사처럼 설명을 잘하네요. 네? 부릉부릉. 이해가 쏙쏙 되네 진짜. 네. 예, 참 이런 데에서 그 새끼 추가 질문으로 네. 버스 새끼라고 좀 욕하신 거예요? 아니요. 버스? 버스가 더 타고 싶은가, 토마토가 더 많이 먹고 싶은가, 뭐 이런 얘기 물어보면 너무 유치하잖아요. 야, 여기다 들리게 좀 얘기를 하면. 아니 어쨌든 본인 기사처럼 잘 설명을 했길래. 네. 근데 이건 뭐 이제 너무 많이,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건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서서 이제 확신을 해도 되는 단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김만배 씨랑 김만배 씨의 누나를 다 아는 측근의 입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될 경우에는 사실 이제 김만배 씨가 대장동의 범죄 수익으로 예. 그 집을 산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거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윤기중 그러니까 윤석열 씨의 아버지가 이제 저기 DMC로 이사를 갔거든요. 네. 그 DMC에서 아파트로 간 거죠. 요거 아파트로. 단독주택을 팔고. 네. 그러면 그 아파트를 대장동 범죄 수익으로 샀다는 얘기가 돼버리는 거라서. 요거 재밌네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제 수사가 좀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 요것도 근데 특검에 갈 수 있나? 이거는 특검에 갈 수 있는 게 이 사건이 특검에 갈 수 있다고요? 고소 고발이 된 사건입니다. 네. 근데 고소 고발이 됐는데 네. 요거를 이제 윤석열이 취임한 그러니까 이후에 예. 한번 이 사생의 사상의 김한매. 대표가 네. 조사를 받아요. 예. 그리고 조사를 받고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고 공수처가 검찰에 이첩을 하는데 네. 요거를 일괄 각하해 버립니다. 검찰이. 네, 검찰이. 예. 그 당시 이제 친윤 송경호 검사장이 있을 때요. 검사장이. 네. 그러면은 각하를 시켜버렸으면 사건 자체는 그럼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도 뭐 일사부재리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고발을 할 또 수 할 있는 수 거죠. 있죠. 예. 네. 근데 그때 이제 고발했던 게 뭐냐면 예. 첫 번째가 이제 윤석열 씨의 부친의 집을 사준 것은 김만배 씨가 뇌물을 준 것 아니냐. 네. 이 부분이 하나 고발이 됐었고 예. 그리고 윤석열 씨가 나는 김만배 모른다. 이거 산 거는 우연이다라고 얘기한 것도 허위 사실, 허위 해명이다라는 허위 게 사실로? 두 개다. 두 개 다 고발이 돼 있는 겁니다. 오. 그 어디 특검으로 가서 이걸 하나요 그러면? 이거는 아마도 김건희 이거는 특검으로 가야 되는 거 좀 아니에요? 애매한데. 네, 약간 애매하다. 이거는 그러니까 김건희 이거를 특검을. 그러니까 특검에 넘길 수 있는지가 저는 일단은 조금 의문이 들고. 네. 뭐 어찌됐든 이 내용 자체는 사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당시에 검찰총장 재직 시절에 그렇죠. 결국에는 그 권력을 갖고 있는 검찰총장인데 결국 김만배 씨 입장에서는 잘 안 팔리는 집을 산 집을 이제 거잖아요. 사준 거잖아요, 사실상. 근데 결국에는 그 사줬다라는 게 안 팔리는 집을 사준 거니까 그런 이익도 사실 뇌물로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이 자기 이익은 아니더라도 자기 아버지의 집을 갖다가 또 이제 본인의 여동생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거 이제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네. 여동생을 통해서 또 김만배도 김만배의 누나를 통해서 결국에는 이제 사줬는데 그 이익 자체가, 그러니까 실질적 이익의 귀속이 윤석열한테 가면 네. 이 뇌물로 볼 수 있는 거고, 또 윤석열이 좋아하는 그 경제공동체 법리를 갖다가 엮어도 되는 거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렇게 되면 뇌물 수사를 이건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이 부분은 저는 뭐 특검에
가지 오는 게 않더라도. 쉽진 않은데 네. 안 오더라도 이거는 뭐 이재명 정부 하에서는 뭐 반드시 이거는 규명이 될 수밖에 없는 그 문제 아니냐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시기가 굉장히 공교롭습니다. 네. 2017년 4월에서 7월 사이에 네. 김만배 씨의 누나가 이 연희동 주택을 매입을 하는데 네. 이때 윤석열 씨가 차기 검찰총장으로 유력하다라는 거론이 될 때고 예. 그리고 2019년 6월 17일에 검찰총장의 공식 내정이 되는데 네. 김만배 씨의 누나가 이로부터 한 15일 정도, 보름 정도 지난 뒤에 잔금을 치릅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이제 집을 사줍니다. 아, 했네 했어. 예. 서로 뭐 뻔합니다. 이거는 사실 이제 대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되고 나온 이후에도 네. 끊임없이 이제 의혹 제기가 됐었고 사실 네. 많은 국민들이 다 그랬을 거다라고 확신을 갖고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그 제가 아까 이제 네. 이게 특검에서 수사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얘기했던 건 예. 이게 이제 윤석열 씨의 거짓 해명과 관련이 있다면 특검법에서는 윤석열 또는 김건희가 20대 대선 전후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사건까지도 갖고 있기 그 때문에 사건으로 엮어서. 그렇게 엮어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까. 네. 그러면 가능은 하죠. 네. 네. 골로 타고 들어가면. 자, 그리고 이제 김건희 특검도 좀 짧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이제 김건희에 대한 얘기는 병원에서 퇴원을 하고 집에 가서 더 팩트한테 사진 찍히고 네. 과일 맛있게 먹고 뭐 이제 그런 얘기만 했기 때문에 네. 특검과 관련된 얘기는 사실 잘 안 했는데요. 조금 걱정되는 건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보다 김건희가 오히려 더 뭐 예를 들면 신병 확보하기가 어려워 보인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덜어 있거든요. 네. 뭐 가령 지금 윤석열은 뭐 몸이 얼마나 안 좋은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김건희는 병원에 있다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재판부한테는 뭐 고려 사항일 거고 법적으로 봤을 때 저는 하나도 안 아파 보이긴 하지만 네. 국민들은 그렇지만 그런 대목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김건희 구속도 그리 쉬워 보이지는 않는다 이런 의견도 일부 있던데 우리 신규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근데 뭐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이제 김건희 특검은 아예 김건희 의혹 자체를 정조준하고 있고요. 사실 김건희가 단독으로 저질렀다라는 범죄가 성립하기 매우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다 윤석열의 신분을 득해서 사실상 공범관계로 다 엮이는 거기 때문에 김건희 특검도 사실상 윤석열 특검과 마찬가지인 거고 또 역으로 말하자면 내란 같은 경우는 윤석열이 혼자 저질렀다라고 보기보다는 또 배우의 김건희가 있어서 같이 저지른 거 아니냐. 그렇죠. 내지는 최혜병 특검 같은 경우도 그 또 윤석열 배우에는 또 김건희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서로 모든 특검이 3특검인데 윤석열, 김건희 부부를 다 정조준을 해버리고 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이게 유례가 없는 일이긴 한데 전직 대통령 출신이기도 합니다만은 부부를 동시에 구속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굉장히 이례적인데 지금 이 케이스는 사실 동시 구속을 안 시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순서만 남겨 있는 거고 누가 먼저 들어가느냐, 그러니까 구치소 들어갈 때 누가 더 수임 번호가 선배가 되느냐의 문제만 남아 있는 거고 결국에는 다 둘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김건희 씨보다는 네. 윤석열 전 대통령 먼저 좀 구속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윤석열을? 예, 왜냐면 지금 워낙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는 출발도 좀 늦었고 네. 이제 7월 2일에 현판식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김건희 의혹들은 하나부터 열까지 지금 다 수사를 해야 되는 사안이고 윤석열 사안은 사실 뭐 최혜병 특검이나 뭐 수사 외압 부분이나 또 아니면은 내란 부분도 이미 여러 수사기관에서 다 수사가 얼추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벌써 소환도 윤석열부터 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순서로 봤을 때는 법리적으로는 윤석열을 먼저 구속하고 예. 그 이후에 김건희가 따라 들어가는 형국이 될 가능성이 전 좀 높다. 그리고 저도 이제 변호사님 말씀에 이제 하나를 좀 얹자면 그 김건희 특검에서도 수사하는 대상 중에 윤석열과 김건희가 동시에 수사를 받아야 되는 일들이 꽤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김건희가 코바나 컨텐츠를 그 운영할 때 협찬을 받았었는데 기업들로부터. 예. 근데 그 과정이 윤석열이 중수부 과장, 중앙지검장, 예. 그리고 검찰총장이 되기 직전까지 후원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 관련된 그 기업들 중에는 윤석열이 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할 당시에 수사를 받는 곳도 있었고, 그리고 그와 관련된 어떤 조사를 받는 곳도 있었기 때문에 예. 이게 이제 대가성이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가 됐었고, 그게 특검 수사 대상에 들어가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된다면 지금 얼마 전에 이제 뭐 어떤 경제지에서 보도도 나왔지만 특검에서 기업들까지도 수사를 정조준해서 하기 시작하면
기업들에서는 입을 다물고 있기 어려워지죠. 그렇죠. 예. 참 이게 어느 갈래로 이제 뻗어나갈지 특검의 수사라는 게 물론 기간은 제한적인데 지금 말씀해주신 이제 기업들까지도 뻗어나가면 이제 진실의 문이 열리는 데는 뭐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고 궁금한 건 이제 임성근 전 사단장 이제 요 케이스의 경우에는 최혜병 특검하고도 어쨌든 이종호가 김건희를 통해서 임성근 구명 로비를 하는 게 요 루트니까 네. 겹치는 거잖아요. 김건희 특검과 최혜병 특검이. 이런 것들은 어떻게 또 해결해 나갈지도 저는 궁금해요. 근데 그런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네, 예를 그죠? 들면 예. 뭐 최혜병 특검도 이종호라는 그 구명 로비 창구죠.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과 김건희를 다 알면서 임성근을 살리기 위해서 했던 구명 로비 부분이 또 남는 거고, 네. 뭐 김건희 특검에 나오는 부분들 중에서도 결국에는 이제 김건희가 저지른 범죄들이 다 권력을 보고 뇌물성으로 받은 것들이 많은데 그 뇌물이라고 한다면은 윤석열의 공적 신분, 공무원이라고 하는 그 권위에 같이 공범의 그 소위 말 신분을 득하면서 저지른 범죄이기 때문에 거기도 이제 같이 수사를 받아봐야 되는 거고, 이 내란 수사 같은 경우도 사실은 김건희가 뭐 어디까지 관여했는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결국에는 이 국정농단의 끝판왕이 이제 이 내란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뭐 그전에도 뭐 비아폰 쓰면서 김건희가 만약에 예. 그 내란과 관련해서도 중간에 역할한 부분들이 뭐가 또 나온다면은 특히나 뭐 노상원 같은 경우도 뭐 무속 얘기도 나오면서 뭐 좀 연결이 됐다라는 이런 얘기들도 의심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김건희랑 윤석열은 한 세트로 움직여 왔기 때문에 네. 사실은 세트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윤석열이 종물이고 김건희가 주물이죠. 네. 그러니까 주종관계죠. 종물 주물. 그러니까 물건에 비유하자면. 아, 물건에 비유하자면. 그래서 주된 메인이 김건희. 네. 그리고 이제 보조적인 이제 종적 지위가 윤석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서열 관계는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네네. 그래서 이거는 특검을 하면 3특검이 사실은 네. 윤건희 부부를 다 이거는 동시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쵸. 상황입니다. 아예 특검- 아주 이례적이에요. 아주. 근데 특검에서는 이런 뭐 중복 수사 우려에 대해서는 뭐 먼저 하는 쪽에서 해도 되고 네. 우리가 해도 되고 네. 같이 해도 되고 서로 따로 해도 되고 이런 얘기하는 거고 저는 지금 이제 김건희 얘기하다가 네. 갑자기 소름 돋는 게 하나 생각이 났는데 소름이요. 지금 이재명 정부 출범한 지 얼마 됐습니까? 지금 이제 한 3주 3주 정도. 20일 정도 예, 됐죠. 20일 23일인가. 예. 뉴스에서 무속 얘기가 싹 사라졌어요. 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 3년간 뉴스에서 무속 얘기를 그렇게 많이 봤는데 예. 싹 사라졌습니다. 지금 우리 양양님께서도 그분이 너무 조용하시다고. 네. 이분이 너무 조용하시다고. 천공님께서 너무 갑자기 조용하시다고. 개의를 해버렸어. 아니 천공을 석유 나와요. 그게 너무 어, 웃깁니다. 석유 많아요. 많아요. 근데 이제 그러네. 진짜 지금 한 20 며칠 됐는데 야 무속 얘기가 아예 안 나오네요. 아예 없어졌죠. 아니 근데 건진 얘기는 기사로 사회면에서 많이 봤던 아니, 거지. 건지는 무속이 아니라 거기는 이제 약간 사자 느낌이잖아요. 우리가 그 어떤 그런 어떤 무속의 영역으로 보는 사람이 아니고 아예 그냥 법사라는 이름으로 사기를 치는 사람 같은 느낌. 브로커. 브로커 느낌. 브로커. 네. 네, 정치 브로커, 법조 브로커. 검찰도 실제로 건진을 정치 브로커, 법조 브로커라고 봤어요. 네. 예. 그리고 네네. 저는 간단히 이거 하나만 좀 더 얘기하고 싶은데 예. 저희가 몇 번 오늘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게 많아서 좋네요. 너무 좋죠. 예, 너무 네, 좋습니다. 너무 좋죠. 예.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저희 방송할 때 네. 대통령 기록물에 네. 디올백밖에 없는 거 아니냐 얘기했었잖아요. 그렇죠. 그 대통령 기록물에 디올백이 없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 대통령 기록물에 디올백이 없으면 예. 그러면 김건희 수사를 봐줬던 중앙지검장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그렇게 다 되는 덮어준 거죠. 다 덮어준 거죠. 권익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다 같이 한번 수사 받아보시죠. 특수 직무유기가 성립. 그러니까 권익위하고 그때 당시에 그 논리로 검찰들. 대통령 기록물이다라는 논리로 네. 덮어주려고 했던 검사들은 다 수사받아야죠.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수사 범위가 너무 넓다니까요. 그러니까 맘만 먹고 수사를 해서 다 도려내겠다고 하면요, 네. 이 인력으로 택도 없고 그 기간으로 다 못하는 양의 이미 범죄와 비리가 지금 쌓여 있어요.
그래서 저는 참 특검이 고민이 많을 것 같고 또 국민 앞에 성과는 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저는 좀 부탁을 드리자면 특검이 진짜 우선순위 잘 정해야 된다. 그렇죠. 우선순위 잘 정해서 특검이라는 것 자체가 특별 검사거든요. 예. 그러니까 검사들에 대해서 사실은 수사 못하니까 특검을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그냥 검사들이 하면 되는 거거든요. 원래는 그 일 하라고 논 그 조직이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특검들이 너무 욕심내지는 말고 네. 특별검사라는 지위에 알맞게 저는 검찰 쪽을 좀 주요 타겟을 해서 전 수사를 좀 더 가열차게 해줬으면 좋겠고 그럼 나머지 수사들은 어떻게 하냐? 저 그건 검찰 좀 정화된 다음에는 전 이재명 정부의 검찰에서 남은 여죄들은 더 추가 수사를 해도 된다고 봅니다. 이거를 지금 하루 이틀에 이거 다 정리될 수 있는 양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만 오늘 얘기를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오늘 뭐 양평고속도로 얘기도 못했어요. 양평고속도로 얘기 못했는데 이거 지금 제가 일본 처음 꺼낸 겁니다. 놀라시겠지만은. 그럼 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네. 지금 뭐 그동안에 해먹고 했던 이 비리의 내용들이 뭐 예를 들면 뭐 주가 조작 문제. 네. 그것도 오늘 지금 처음 얘기하죠. 그렇죠. 그럼 뭐 3부 체크할게. 뭐 이것도 있고 뭐 너무 많아요. 이 수사 사안이. 맞아요. 근데 좀 걱정되는 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는 특검이 정해진 기일 안에 수사를 마무리를 해야 되고 뭐 연장할 수 있는 기간까지 다 포함하더라도 사실 올해를 넘기기가 어렵죠. 근데 그래봤자 한 150일? 네, 170일 정도 될 거예요. 150, 170일인데 6개월을 못 넘어요. 이게 어쨌든 수사를 뭐 제가 수사 전문가는 아니지만 단추를 끼워 맞춰서 하나의 옷을 입게 되는 과정으로 딱 떨어지게 그림이 맞아 떨어지면 좋은데 너무 막 이제 전방위적으로 다 수사하고 하다 보면 어느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한 미궁에 빠질 일은 없었으면 좋겠고. 근데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네. 명태균도 제 얘기 안 했잖아. 맞아. 공천 개입도 그것만 해도 또 진짜 한 6개월 해야 돼 제가 볼 때. 그래서 그것만 해도. 저는 너무 많아서 예. 그 특검마다 뭐 민중기 특검, 뭐 이명현 특검, 또 조은석 특검마다 여기까지만 내가 했으면 뭐 우리 특검 수사 이 정도면 완벽해. 라는 마지노선을 두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혹시나 그러시면 안 된다. 라는 이유를 제가 왜 얘기하냐면 네. 조은석도 어쨌든 옛날 검사잖아요. 네. 검찰 출신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심우정 같은 인간도 수사 대상이고 직위원도 수사 대상 아니에요. 근데 여기까지 손댈 수가 있느냐?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조금 걱정은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게 같은 또 법조 카르텔이 네. 형성될까봐 네. 그게 걱정인 거예요. 아니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우선순위를 정말 정해서 특검이면 할 수 있는 일, 그러니까 특검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들이 지금 말씀하신 그래도 이 법조 카르텔이 의심은 되지만 그래도 특검이니까 검찰에 대해서도 칼날 들이대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니 기존 검찰이 물론 이제 경찰은 좀 나아요. 경찰은 자기 수장도 잡아 넣더라고요. 그렇죠. 이번에 내란데 보니까 네. 그 누구죠? 이름도 까먹었네. 조지호 청장? 조지호 청장. 잡아 넣었잖아요. 네. 조지호. 이건 정말 경찰 역사에서 저는 박수 쳐줘야 될 일이라고 조지호, 봐요. 김봉식. 아니, 경찰은 네, 그래도 맞아. 아니, 자기 수장을 잡아넣는 경우가 거의 없죠. 없죠. 근데 검찰은 뭐 자기 식구들 다 감싸기로 지금 갔기 때문에 잠깐만요. 아직까지 검찰총장이 누구더라? 심우정. 그렇죠. 나 이런 게 너무 짜증나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짜증이 나요. 그래서 저는 특검이 해야 될 일은 수사의 방향 중에 예. 검찰 사람들 네. 그리고 정치인들 네. 국민의힘 사람들 이쪽 부분만큼은 전 특검이 좀 우선순위로 좀 해결을 해줘야 된다. 그거 하자고 지금 우리가 특검을 힘들게 한 거기 때문에 그 수사하고 나머지 지금 뭐 여기 댓글에 다 올라옵니다 지금. 더 네, 수사하기 지금 많다고. 여러분들 주제를 너무 많이 뭐 주시는데 리박스쿨부터 뭐 예, 지금 뭐 많아요. 무슨 저희 무슨 뭐 예. 뭐라 그랬죠? 거시기, 뭐, 예. 예, 캄보디아 캄보디아, 무슨 거시기 독약무마 거시기, 사건, 그걸 독약이라고 하나요? 독약무마 거시기 그거. 사건 등등. 예, 뭐 말이 안 나와. 그러니까 예.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은 캄보디아나 뭐 이런 거 다 중요한데 안 중요하다는 뜻이 아니고 그건 이제 다음 이재명 정부의 검찰에서 해도 되니까 그쵸. 전 이번에는 정말 이 검찰 라인들 뭐 이창수, 조상원 다 나갔지만 그 라인들까지도 저는 싹 다 이번에는 좀 특검이 정말 정리해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랑 같이 그 방송하시는 김용남 전 의원님이 저랑 같이 방송할 때 그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 수사라는 거는 외국을 한번 나갔다가 들어오는 건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오래 걸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캄보디아 건 같은 경우가 어쨌든 한번 돌아온 거잖아. 사건 자체가. 그러면 이거 특검이 이 정해진 시간 안에 힘들지. 캄보디아 사건까지 다 할 수 있느냐? 그건 또 어려울 수 있다라는 대목이 있는 아니 거죠. 저기도 제한된 인력이 제한된 시간에 해야 되니까. 예. 그 캄보디아 ODA는 예. 그 캄보디아 총리 페이스북만 들어가도 뭐 그렇긴 뭐가 한데 엄청
근데 어쨌든 직접적으로 캄보디아까지 갔다 와가지고 현장 조사를 하고 와야 될 거 아니야. 저는요 그 공천 개입만 우리가 놓고 얘기해도요. 지금 비리 저지른 지역구만 수십 개예요. 우수수하죠. 아니, 명태균 어떻게 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김건희 특검도 수사 사람만 16개라면서요. 그렇죠. 그 중에 하나가 명태균. 근데 그것만 해도 지역구가 몇십 개예요. 그것도 그거 게이트. 언제 다 불러 그걸 언제? 그것도 게이트. 사실 건진도 게이트. 양평도 게이트. 명품백은요? 게이트. 주가 조작은 게이트. 모든 게 다 게이트야. 이씨. 아 이거 나라를 도대체 어떻게 해먹은 거야 진짜. 이씨. 그러니까 저는 민중기 특검도 상당히 무거운 책임감에 머리가 좀 아플 거라고 저는 보는데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욕심을 내서 다 방사형으로 펼쳐만 놓으면 아무 선거 없이 그냥 끝나버린다. 저는 그동안의 특검이 유일하게 수사할 수 있는 여러 뭐 사법부라든지 검찰이라든지 이 권력층들 여기에 대한 수사에 저는 더 집중을 해서 진짜 거기에 성과를 좀 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다 못해요 이거 지금 제가 그러니까 볼 이제 때. 물리적으로. 특검이니까 할 수 있는 거는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네. 빨리 해야 된다. 네. 예, 용기를 네. 내야 된다. 다른 쪽으로 넘겨서 특검 기간이 끝나더라도 아마 지금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라든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검찰을 추석 전에 없애겠다는 겁니다. 어허. 그래서 중수청으로 2,000명의 검사를 다 몰아넣는다고 하는데 변호사님께 궁금한 게 있어요. 2,000명의 검사를 국정기획위의 그 안대로 또 박찬대 원내대표는 추석 전에 검찰청을 폐지하겠다고 하니까 요게 이제 맞물려가지고 추석 전에 검찰 폐지하는 건 좋아. 근데 이름만 바꾸고 그 검사들 거기다 갖다 넣으면 거기에 윤석열 묻은 애들, 내란 묻은 애들 이런 그나물의 애들이 그 밥들. 그나물의 그 밥이 또 들어가. 근데 특검은 어느 순간 끝나. 근데 또 중수청이 얼추 덮어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저는 예. 이게 지금 검찰 개혁 내지는 수사권 조정 문제인데 여기서 네. 좀 중요한 것들이 많이 전 누락돼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제도를 어떻게 바꾸고 뭐 수사기소 분리 이거는 무슨 망고불변의 진리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수처는 판검경에 대해서는 수사기소 갖고 있어요. 네. 그게 검찰개혁의 산물이기 때문에 수사기소를 합쳐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 특검도 수사기소 합쳐놓은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네. 수사기소 분리가 성역이고 그게 성경 말씀 같다고 하면은 이번 특검도 분리해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인 제 소신은 수사기소 분리에만 너무 우리가 집중을 하면 더 중요한 걸 놓칠 수가 있어요.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첫 번째, 일단 인적 쇄신이 대대적으로 필요하죠. 그동안에 이 윤석열 사단이라고 하는 이 윤석열 묻은 사람들을 발본색원에서 완전히 좌천시키고 뿌리 뽑는 게 저는 첫 번째로 지금 제일 급하다고 봅니다. 근데 법으로 개혁은 법으로 하는 거다. 아니 그래서 그런 거 이게 중요한 게 그래서 저는 일단 법으로도 할 건데 더 네. 중요한 건 저는 지금 중수청 가기 전에 법무부 장관 빨리 임명하고 민정수석 임명해서 윤석열 사단들을 저는 인사로 일단 정리를 해줘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권순정, 수원고검장 내지는 그 뭐 이창수나 저 조상원이는 나갔지만 지금도 이 대검 지휘부들의 윤석열 사단들이 가득하거든요. 뭐 맞아요. 남부지검장도 있고. 뭐 남부지검장도 있고 많죠. 그래서 이 남부지검장도 사람들을 있고. 빠르게 저는 법무연수원의 연구위원 자리를 늘려가지고 다 글로 좌천을 시키고 그나마 그래도 뭐 이문정 검사도 지금 국정기획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래도 검찰 안에서 소신 있게 하려고 애썼던 분들이 있어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전 그 사람들을 빨리 끌어올려서 조직을 좀 안정화시키는 게 전 첫 번째 중요하다고 보고 두 번째는 뭐냐 그동안 검찰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자기 편 덮어주는 거죠. 내지는 상대편을 과잉 수사로 조지는 거, 소위 말해서. 이 두 가지가 저는 더 큰 문제의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수사 기소를 나눠서 검찰의 힘을 빼는 것도 제도적으로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부분은 검찰이 덮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수사 기소를 분리했어요. 공소청이 왔는데 공소청이 또 덮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럼 또 특검할 거예요? 그렇지. 그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저는 이것도 좀 궁금한데 그러면 우리가 외부에서 봤을 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할 수 있지만 내부는 여전히 내부 논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이렇게 개혁을 하자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고 우리가 제대로 수사했는데 왜 우리한테 문제 삼냐 그런 논리를 가진 사람들이 여전히 그 검찰청 블라인드에 보이면 많더라고요. 많죠. 근데 그런 사람들의 그런 생각이 어쨌든 바뀌어야 검찰이라는 조직도 바뀔 텐데 그걸 어떻게 바꿀 수 아니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검찰이 힘을 빼는 차원에서 수사기소 분리하는 이 중수청 안이나 공소청으로 가는 안은 저는 찬성은 하는데 문제는 그게 완성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부분이 결국 공소청을 만들어도 여기서 덮어주는 문제를 우리가 늘 검찰의 맞습니다, 문제 그러니까 맞습니다. 자기 편 자기가 봐주고 싶은 사람을 눈 감는 부분을 어떻게 제어할 거냐.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시민기소위원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국민참여형으로 우리가 배심제처럼 기소를 덮어주면 지금은 방법이 별로 없어요. 뭐 마지막의 방법이라는 거는 뭐 한 거 거치고 하면 또 검찰이 또 판단하니까 또 뭉개고 안 받아주거든요. 계속 한 번 불기소는 영원한 불기소예요. 결국에는 뭐 법원에 가서 재정신청 받아와서
겨우겨우 구제되는 게 아주 소수고 대부분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덮어주는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제 식구 감싸고 봐주는 부분에 대해서 전 시민기소위원회를 좀 만들어서 국민 참여를 열어야 된다. 이 부분이 전 하나가 중요하다고 보고, 두 번째는 결국 검찰이 과잉 수사하거나 과잉적으로 기소했을 때 그 사람이 당하는 피해, 예를 들어 무죄가 나온다거나 그랬을 때 검찰은 책임 안 졌잖아요. 무소불위의 권력이라는 게 바로 그런 부분이고, 그 수사의 피해자는 정말 너무나도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검찰이나 수사기관, 그럼 중수청도 마찬가지다마는 자기가 수사하고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려야죠. 근데 그렇죠. 그동안에 책임 물리는 제도가 없어요. 뭐 좌천도 안 시켜. 오히려 기소 잘못한 윤석열 같은 무죄율 막 30% 나오는 이 엉터리 검사가 더 승진하는 거예요. 박수 받고.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어떻게 물릴 것이냐. 그럼 검사 탄핵 제도도 상설화해야 되는 거고, 상시화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건 국회에 의한 감독이죠. 내지는 내부적으로도 검사들이 일 처리 잘못해서 억울한 사건들을 만들었을 때 그 억울한 사건을 만든 수사검사와 수사한, 이제 기소한 공소청 검사, 이들에 대해서 전 인사불이익이라든지 내지는 엄격하게 자신이 기소하거나 수사한 사건들에 대해서 의견을 남겨놓도록 하는 의견 기재 의무화, 네. 이런 부분들을 좀 만들어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러이러한 이유로 난 기소하고 수사한다라는 걸 다 좀 남기도록 만들어놔서 사후적 검증이 가능하도록 좀 만들어야 된다. 이러면은요, 검사들이나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그렇죠. 그때마다 다 남겨놔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그 제어하는 장치들이 전혀 없어요. 그냥 다 재량이에요. 검사들이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조지고 싶으면 조지고 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저는 조금 논의가 더 활성화돼야 되는 거 아닌가. 단순히 수사 기소만 찢어놓는다고 해가지고 아니 그 나물에 그 밥들이 또 하는데 문제가 안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전 이런 부분도 좀 챙겨봐야 된다고 좀 봅니다. 그것도 더해서 뭐 이제 우리가 또 사법개혁 늘 얘기하는데 사법개혁도 필요한 부분 같이 묶어가지고 아, 그리고 하나만 더. 공수처는 저는 강화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렇죠. 공수처는 이제 수사기소를 합쳐놓은 부분도 있거든요. 네. 공수처는 저는 좀 강화하고 확대하되 공수처 수사 대상은 지금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중복 수사 이 얘기도 나오거든요. 저는 수사 대상을 대폭 줄이는 게 맞다고 봅니다. 공수처는 정말 권력을 가졌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특검이 늘 해야 될 역할만 저 공수처가 하도록 하는 게 맞겠다. 그러니까 지금 수사 대상 너무 넓어요. 수사 공수처도. 대상은 줄이고 권한은 늘리고, 범위는 네. 늘리고, 그러니까 수사 범위는 줄이고, 그러니까 대상자는 좁히고, 혐의 같은 거 혐의는 늘리고. 늘리고. 네. 대신에 권한과 위상은 더 높여줘야죠. 높여줘야죠. 자, 저희가 오늘 굉장히 재밌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시간 너무 가는 빨리 줄은 몰랐어요. 벌써 끝났어요? 진심으로 저 이제 김건희 참여에서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네. 와 정말 진짜 시간 가는 줄 몰라가지고 저 최근에 어제 방송 되게 재밌었거든요. 네. 어제도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 어제는 3명이었단 말이에요 심지어. 네. 오늘 2명이잖아요. 네. 정신이 없이 재밌네요. 여기다 그냥 소주를 깔아놓고 그냥 얘기해도. 자 근데 네. 지금 방금 아주 재밌는 주제를 또 찾았습니다. 오. 요거 딱 4분만 하고 끝날 거예요. 좀 더 하면 안 돼요? 아니 새 신랑이 집에 가시. 아, 근데 저는 이제 제가 네. 정치야시장 저희 대화창 유튜브를 리프레시 그러니까 다시 새로 고침하다가 갑자기 알고리즘에 딱 뜬 거예요. 오. 뭡니까? 나경원 TV. 동시 접속자 1명이었습니다. 나경원만 설마. 보고. 내가 2명이 되셨지. 진짜 1인 그럼 저까지 3명까지. 지금 저는 저도 들어가더라고요. 나경원 국회 농성 라이브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진짜 나경원 TV. 예, 지금 71명 시청 중입니다. 71명. 예. 많이 나경원 들었네. 국회 철야 농성 라이브를 민주당 의회 독재, 민주주의 파괴 규탄 뭐 이런 거 법사위원장 반환, 총리 인사 철회 이거를 조배수 의원과 2MC로 로텐도홀에서 철야 농성을 하고 있어. 지금도 20명 빠졌는데요. 26명이 시청 중. 지금 저희 시청자분들이 들어갔던 거 아닙니까? 얘기해가지고. 예, 그래서 예, 그냥 무슨 얘기 하는지 안 봐도 될 것 같고요. 네. 야, 근데 진짜 열심이다. 야, 텐돌에서. 근데 그 와중에 또 버퍼링도 걸리고요. 예. 그래서 어쨌든 나경원 의원의 그 철야 농성 라이브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원하시면 보세요. 하지만 별 내용이라는 게 있겠습니까?
뭐 그 내용 저희가 길게 짚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지금 뭐 또 우리 또 작가님이 25명에서 70명, 70명에서 50명, 50명에서 112명 들쭉날쭉 뭐 이제 하고 있다고 하고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안 들어가 주셔야 되는데 예. 자꾸 들어가서 좋아요 누르시는 아니겠죠. 네. 야, 뭐 응원하시고 싶으면 좋아요 많이 누르셔도 됩니다. 어차피 전당대회를 목적으로 한 철야농성이라고 아까 신인기 변호사가 정리를 해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것도 정확하게 말하면 농성쇼죠. 예, 농성쇼. 농성쇼죠. 네. 자, 그리고 이제 1분짜리 주제를 빨리빨리 치고 넘어갈게요. 네. 아니, 근데 홍준표 전 시장은 이 뭡니까 이게? 예, 계엄은 한밤의 해프닝이지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난 이분의 해명이 이해가 안 돼. 나는 윤석열을 옹을 안 해셔요. 계엄을 해프닝이라고 한 것은 하도 어처구니가 없죠 했다. 아니 이런 거잖아요. 강도가 강도짓을 해놓고 야 이 강도야라고 부르니까 제가 한 건 강도짓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해명이거든요. 그런 내용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게? 말 자체가? 아니 자기가 계엄을 한밤의 해프닝이라고 표현을 해서 별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다고 욕을 먹었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는 별거 아니라고 한 뜻이 아니고 그냥 어처구니가 없으니까 해프닝이라는 단어를 썼으니까 자신은 계엄을 굉장히 나쁜 행동으로 생각을 해왔다라고 지금 또 입장을 바꾸는 거거든요. 그렇죠. 말장난. 네, 이래서 홍준표는 안 된다. 맞습니다. 정치계에서 영구 퇴출시켜야 됩니다. 이 맞습니다. 말장난. 이거에 속을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 국민을 진짜 뭐로 보는 거지 진짜. 장난칩니까 지금? 아니 그러면 그것도 해명 한번 해보세요. 윤석열이가 자기 부인 지키는데 뭐 상남자? 상남자가 뭐 자기 부인을 뭐 어떻게 수사하라고 하느냐. 상남자론을 갖고 나왔거든요. 하하! 수사하지 않게 하는 게 상남자래요. 하! 무슨 상남자의 개념이 범죄를 덮어주는 게 상남자입니까? 그럼 특검은 뭐예요? 특검하면은? 하남자죠. 하남자예요. 아니, 특검을 도입 안 하고 하면 중남자야 뭐야? 뭐 상중하예요 뭐예요? 뭐 말장난 같은 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을치기 좌파! 예. 감히 방자다. 방자야. 자, 그리고 아유 정말. 오늘 손소르 의원이 국회에서 아주 어려운 역할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요 손소르 의원은 좀 칭찬을 드려야 돼가지고 마지막 주제입니다만은 이준석을 징계해달라. 그것도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을 면전에서. 앞에다 두고 이준석을 징계해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청원 59만 이거 이제 우원식 의장이 좀 약속을 지켜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윤리특위 구성을 가장 빠르게 하겠다고 했는데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예. 할까요? 아니 근데 해야죠. 저는 해야죠. 아니 뭐 국회가 사실은 국민을 대표하는 분들이고 국회의원 300명밖에 없거든요. 네.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참 귀한 일을 하는 분들입니까? 그렇다면 저는 국회 스스로 윤리특위라는 기관도 있는 거고 근데 지금 구성이 안 돼 있는 상황인데 예. 저는 국회에서 지난 이준석 의원의 그 발언 저는 제 입에 담을 수가 없고 옮길 수가 없고 지금도 생각만 하면은 정말 몸에서 이게 식은땀이 날 정도로 부들부들 떨려요. 열이 받아가지고. 그날 그 토론회를 시청했던 많은 부모님들과 어린 자녀분들을 두신 분들 꼭 어리지 않더라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통령을 뽑기 위해서 토론회를 볼 권리가 있는 네. 그 국민들이 그 한밤에 그 성희롱적 언어 성폭력적 피해를 다 당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국회가 자율권, 자정권의 차원에서 제명을 하지 않는다면 그럼 도대체 국회는 어떤 수위의 발언이 돼야지만 제명을 하는지를 전 좀 밝혀줬으면 좋겠고요. 맞습니다. 전 당연히 제명된다는 입장인데 기준이 없어.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기준을 밝혀줘야 되고 또 하나는 이준석이라는 자는 앞으로 방송 나가면 생방송에서 어떤 사고 칠지 모르는 아주 고위험군의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우리 야시장도 생방송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방송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준석은 녹화 방송만 나가라. 생방송권을 뺏어야 된다. 마이크를 뺏어야 된다. 녹화 방송 괜찮습니까? 아니 녹화 방송은 그 방송사가 편집이라도 그런 하지. 거르겠죠. 아니 그래야지 국민들이 안전하지. 그 생방송 어떻게 나옵니까? 그러니까. 아니 저는 연예인들도 가끔 뭐 그런 여러 가지 무리를 일으킨 분들 실수하죠. 있잖아요. 네, 실수하죠. 방송에서 영구 제명됩니다. 방송 그렇죠. 못 나와요. 그렇죠. 근데 하물며 정치를 한다는 사람이 이런 식의 방송을 이용해가지고 또 본인의 후보자의 지위를 이용해가지고 언어 성폭력을 저지르고 다니는 거의 바바리맨 수준의 짓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걸 두 눈 뜨고 당한 피해자들이 그냥 넘어가 준다? 전 절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명을 하는 게 정답이고 제명을 안 한다면 국회는 그 기준을 밝혀라. 그리고 또 하나
이준석은 녹화 방송만 해라. 그렇죠. 생방송은 뺏어야 된다 마이크. 100%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만약에 윤리특위가 자신 없으면 신인규를 청문회장에 부르세요. 내가 오. 알아서 이 얘기를 해줄 테니까. 아, 좋은 전 말씀이세요. 부르세요. 저는 국회의원들이 진짜- 말하기 뻘쭘하면 아니 지금 우리 루프 리텔 참님 그런 발언은 사적인 자리에서도 언급하기 사적인 자리에서도 껄끄럽고 할 수 없는 발언이에요. 삼가해야 되는데 어디서 어디다 튀어나왔는지 대고 지금 알잖아요. 간땡이가 배 밖에 튀어나와가지고 지금 저는 진짜 이렇게 이제 방송에서 신은규 변호사님 만날 때마다 이준석 얘기를 하기 전과 후가 너무 달라서 텐션이 좋죠. 아니, 저는요 뛸 수가 없어요. 오늘 손설위원 훌륭하다고 하는데 저 면전에서 가능하면 보십시오. 앉혀놓고 합니다 저는. 앉혀놓고 팹니다. 그 고모수 듭니다 고모수 그냥. 사람이 지쳐 있을 때 네. 지쳐 있을 밤새 때 팹니다 필리버스터를. 지쳐 있을 때 땔감 넣어주듯이 네. 넣어주면은 갑자기 맑은 눈에 광인이 돼요. 그니까요. 분명히 이 얘기하기 전까지는 조금씩 지쳐갔었는데 이제 슬슬 갑자기 슬슬 오늘도 이분이 육방째이기 때문에 슬슬 지쳐가는데 이준석 딱 하면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되는 게 예. 노동이라는 거는 피곤한 일이거든요. 네. 저는 요 얘기를 할 땐 이게 노동이 아니라 굉장한 그 도파민이 나오고요. 잠을 자야 되잖아요. 지금 잘 시간이잖아요. 저는 잠을 안 자도 잠자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납니다. 밥을 안 먹어도 밥을 먹은 것과 같은 효과가 나요. 신은규 변호사의 쇼츠, 신은규 변호사의 릴스. 네. 아니 근데 중요한 건 맞잖아요, 솔직히. 맞죠. 네. 아니 제가 틀린 얘기 했습니까? 아니 저희가 이제 마무리한 맞잖아요, 차원에서 이거는. 이준석 근황이 궁금한데 또 우리 또 김태형 기자 주변에 이준석 의원을 또 취재를 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시잖아요. 그렇죠. 어떻답니까 요즘에? 잘 지냅니까? 하나만 그 최근에- 남자 얘기해도 돼요? 하나만? 이준석의 근황을 본인이 합니까? 아니 왜냐면 그 근황이 저한테 들어오니까 알죠. 그렇죠. 예. 근데 진짜 되게 멀쩡해요. 측근들이 많이 떠나 지금. 그렇죠. 측근들이. 측근들이 그거 떠나요? 아세요? 캐나다 가신 분도 저도 계시고요. 갑자기 그 측근이 근데 저한테만 보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그 페이스북에 올린 걸 이제 다 뿌렸나 봐. 근데 네. 봤더니 이제 뭐 떠나겠다 하면서 측근들이 다 이제 떠나요. 이제. 이준석의 측근들이 떠나고 있다. 다 떠나요 이제. 근데 그 와중에 이제 그 떠난 측근들을 또 응원하는 내부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또 그래요? 떠난 사람을 응원해요? 떠난 사람을 그럼 본인도 떠나면 되지. 저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고 이제 응원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측근들이 떠나고 있다는 이제 오늘자 피셜입니다. 네. 측근들이 다 떠나고 있다. 아유 너무 네. 그렇군요. 측근들이 아유. 떠나가고 있는 쓸쓸한 이준석 의원에 대한 얘기로 저희 아니 근데요 쓸쓸한 거랑 논외로 요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 물어야 됩니다. 진짜로 윤석열의 내란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데 그걸 보복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걸 탄압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이걸 자꾸 무슨 야당 탄압의 프레임으로 가져가려는 그 불순한 태도 자체가 굉장히 불쾌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아직 동의 안 하신 분들은 국회 청원동의에 가셔가지고 예. 동의를 좀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오늘 59만 6,600까지는 제가 보고 왔는데 지금 현재 아직 60만을 달성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손솔 국회의원의 용기에 동의하신다면 국회 들어가서 이준석 의원 제명 청원에 힘을 보태주셔도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금요일 밤에 보내드린 정치아시장 품격과 재미와 또 정보가 있는 정치아시장 김태형 기자와 또 신인규 변호사의 이제 불타는 또 스피치로 저희가 이 밤을 채워봤습니다. 너무 행복하고 아름다운 밤이었어요. 행복했습니다. 그래요. 잠깐 손석희 사장 따라한 거니까?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요거보다는 김현정 앵커를 굉장히 잘 따라. 아무리는 김현정 앵커를 열어놓고 하는 게 훨씬 좋거든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잘 어울리십니다. 그렇습니다. 금요일 밤 여러분들과 함께 행복했고요. 저희는 내일 다음 주 월요일 밤 10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우리 김태형 기자, 신인규 변호사였고요. 저는 박영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